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은 선독고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학원에서 잘 공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간추려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입시 실적들을 좀 보면은 이 선독고가 포함된 도봉구 그리고 인근에 이제 노원, 강북, 성북, 중랑까지 이게 다 인근 합쳤을 때 대입 실적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논점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선은 예비고1 학생 부모님이나 또는 학생이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 보셨으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당장 이제 내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텐데 우선 이제 국어 내신에서 보면 한 학년당 인원이 한 370여 명 됩니다. 자, 이때 4%까지가 1등급이죠. 자, 그래서 한 14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내신에서 뭐 1등급이 한 14명 정도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이 좀 하세요. 일반 이제 타 인문계 고등학교랑 좀 비교를 했을 때 10명 안팎인 타 학교의 어떤 1등급 인원수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독고에서 내신 따기가 힘든 정도가 이 모의고사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와닿는 정도가 좀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매번 학평에서 보면 선독고 같은 경우에 1등급 학생, 이때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기준 1등급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한 80여 명 정도 나오게 돼요. 방금 제가 그 내신 같은 경우 한 14명 나온다고 그랬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이제 일반 인문계, 이게 특정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 인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국어에서 1등급이 나오는 모의고사의 학생 수를 한 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조사를 해보면은 보통 20명에서 30명이 잘 안 넘어가요. 보통 20명 안쪽에서 끝나버립니다. 많아야 그것도 25명에서 6명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20명 안쪽에서 1등급이 끝나거든요. 근데 내신에서 보면 일반 인문계 기준으로 10명 안팎이라는 점을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그 내부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2배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독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80여 명. 따라서 내신 경쟁에 비해서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국어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신에서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부모님 입장에서, 특히 예비고일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두려운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사교육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한 강사로서 실제 이 사교육이 특히 선행학습과 연관돼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영역의 경우에 일반적인 어떤 코스를 거쳐서 인문계를 거쳐서 그게 문과든 이과든 내신을 확보하고 수능까지 치르고 수시와 정시를 치르는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 굳이 과도할 정도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학교가 바로 선덕입니다. 네. 선덕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선덕 같은 경우에 근방에 있는 그 신일고처럼 자사고는 인문계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배정되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선택이죠. 어디까지나 주어져 있는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시의 경쟁에서 그만큼 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 경쟁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또는 학생인 내가 거기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또는 이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선행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뭐 시작하자마자 좀 어떻게 좀 보면 부정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로 좀 돌려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듣는 선도고 내부에서의 그 학업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좀 들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도고가 좋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선도고가 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면학 분위기죠. 면학 분위기가 잘 잡혀 있어요. 물론 이 전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거나 몰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 학급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이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학생들과 논의하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그게 당장 그 지필고사에서 보는 내신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수행평가 과정에서의 어떤 부담의 정도가 타 학교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도고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또는 방과후 시간에도 학생들이 이 골치 아프고 힘든 수행평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또는 이렇게 벅찰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내신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학급의 절반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보통 학급 뒤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공부를 좀 덜하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반 안에서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냈을 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 받게 되는 그 눈총들 쉽지 않겠죠. 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전학 가고 말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전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좀 듣고 보면은 속으로 제가 씩 웃어요. 아, 이거 좋은 학교 봤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환경적 측면에서의 어떤 면학 분위기가 좋다. 물론 이제 그거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은 입시적인 부분하고 좀 연관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원 선생으로부터 또는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듣게 되는 어떤 입시 정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놓여있는 어떤 입시에서의 어떤 객관적 위치, 이런 게 노출되고 있는 빈도 자체가 타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하더라도 경각심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거 될까? 내가 이래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적 노출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젖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에서 이 선도고는 추천할 만한 학교다. 제가 갑자기 선도교 내부의 선생님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다음 논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논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카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학교 안에서 관리 중점 대상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은 보통 각 학교에서 20명에서 많으면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그 선도고 같은 경우에는 이 스카이반이라고 명칭화되어 있는 이 관리 대상이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입니다. 전교 1등부터 주로 쭉 세웠을 때 몇 등까지냐? 네. 1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반에 한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타 학교보다 훨씬 더 많죠. 이 얘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교 강사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 학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절대 무시하거나 폄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선도고 교사들, 선도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제가 전에 듣는 그런 바 또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제 실적들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스카이반 운영 행태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우리가 도전하는 학생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 처음 이제 그 자사고인 선도고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입학을 하고 나면, 입학이 아니죠. 입학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2월 달에 입학전 반배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성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카이반 배정이 결정이 나버려요. 물론 그 이후에 승강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월 학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신의 형태에 따라, 내신의 성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점 지점이 벌써 입학 이전에서부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선덕에서 우리 아이들이 위축감이 좀 들어가지고
열패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축되는 어떤 그 감정 속에서 이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스카이반에 지금 못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여기서 대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제가 이제 우리 선덕고 학생들의 부모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는 경우가 시기적으로 여러 케이스들이 좀 존재하죠. 물론 예비고일 시작 지점에서 만났던 부모님들은 저의 이제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이와 같은 어떤 선덕고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특정 시기 때 이런 과정, 특정 시기 때 이런 과정이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선덕고에 합격하고 입학했는데 3월학평을 치르고 또는 입학 이전에 이제 반배치고사를 치르고 우리 아이 막상 성적을 딱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막상 중학교 때 좋았던 성적과는 달리 등수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이제 구하지 않으시고 조금 뒤늦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저한테 이제 저를 만난 게 뒤늦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나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들 이때 상담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덕고의 예외적인 어떤 교육 현상 때문에 교육 상황 때문에 선행이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사교육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 첫 성적을 받아보고 이때 성적이라는 건 내신고사입니다. 그래서 내신 중간고사를 치러봤고 성적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게 신통치 않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타 학교와 달리 저는 개인적으로 선덕고 같은 경우에 학원을 바꾸거나 그 선생님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육 과정이나 어떤 학습 행태적인 측면을 재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선덕고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1년이 지나서 또 한 학기가 지나서 이제 만나 뵙게 되는 어머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했다. 또는 그 인식조차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버려 뒀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열패감에 빠진 아이 또는 공부를 바짝 하다가 위축돼가지고 공부를 접은 아이 또는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계속 힘들었던 아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저랑 만나서 상담을 나누고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데 물론 뭐 저를 만나는 시간이 좀 뒤늦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입시인 그 대입에서 늦어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부분 아이가 성적이 똑바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대책을 바로 세웠더라면 그 시행착오의 기간이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뒤에 있는 어떤 효과가 좀 부정적 효과가 되겠죠.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좀 큰 학교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타 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대비 전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물론 대안을 무조건 내신 조금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전학 가는 걸 대안으로 절대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상담을 드릴 때 저랑 이제 공부하던 학생이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가령 등급이 실케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5등급 받았는데 모의고사를 찍었는데 1등급을 찍었어요. 그 갭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인지가 되시죠? 이랬을 때 아이나 부모님이 인식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구나라는 충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국 단위 대상 모의고사 학평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객관적 실력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르게 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시험 그 문제지를 가지고 치른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N수생이 배제되어 있는 순수하게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의 등급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객관화가 된 시험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등급을 받았는데 내신에서 5가 뜬다? 또는 4가 뜬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드는 감정, 부모님이 드는 감정은 내가 이 학교에서 뭘 원하고 이 학교로 왔던 거지? 이런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놓여있는 어떤 경쟁 구도,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그 경쟁 구도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는 말립니다. 오히려 그 경쟁 구도 안에서 그 경쟁 과정에서 내가 이겨내 보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래요.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학을 갔을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상대적으로 수시에서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을 때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생기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산출됐던 생기부를 점검을 하고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교과 상태, 그리고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의 비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와 같은 어떤 전학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자퇴에 대한 고민들이, 이때 전학이나 자퇴라는 게 학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방향성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긍정적 고민이라는 것이 타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그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말리시거든요. 저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이거 비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아이도 지금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럼 딸내미여가지고 못 보내는데, 제 아이가 만약에 남학생이었으면은 저도 선도권은 충분히 보낼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보내도 될 정도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어찌됐든 객관적 상황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논점으로 돌아오면은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는 분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스카이반에 못 들어갔다. 이때 스카이반의 의미는 이미 재학생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좀 알 겁니다. 비교과 부분에서 기재되는 상황, 그 부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스카이반에 못 들어갔다. 그럼 대안은 뭐냐? 이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고민 없이 무작정 선도고에 지원하는 거는, 물론 우리 아이가 무리 없이 그런 고민 안 해도 성적 잘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전제는 스카이반에 못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을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그 답이 고민을 해도 답이 없다, 그럼 전문가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논점입니다. 자, 다음 논점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국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우리 아이가 국어 선행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학을 했고 모의고사 성적부터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뒤늦게 이제 어떤 학원이라든가 과외 같은 걸 찾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선 좀 배제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대학생과에는 조금 배제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특히 이제 국어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학생이 이제 전공이 뭐 국문과라든가 국어교육과 학생이 되겠죠. 근데 일반고하고 달리 이 문제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대학생 과외가 자기 학업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알바비 정도로 벌기 위해서 과외하는 그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해줄 수도 없고 대안이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이제 선도고를 가르치고 있는 사교육을 찾아야 되는데, 막상 구해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선도고 인근에 있는 학원들 몇 군데, 그리고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원 몇 군데, 그 다음에 하계동에 몇 군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몸을 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인근에 이제 그 선도고 담당하고 있는 학원가 쪽에서 보시면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실태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좀 고민하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중계동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주력으로 삼고 있던 학교가 이제 선덕고였고, 인원상으로도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이제 올라온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아마 이제 타 학교로 먼저 올려놨죠. 그 이유가 이런 고민 때문에 조금은 연기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고민 속에서 올렸다. 뭐 이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시 본론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론점으로 돌아와서 우선 국어의 내신에서 이제 대비를 할 때 보면 이거는 1, 2, 3학년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분량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인근에 있는 이 도봉구 인근에 있는 학교, 뭐 가령 창동고, 효문고, 정의여고, 뭐 이런 학교뿐만 아니라 노원구 쪽에서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문계고, 가령 뭐 대진고, 대진여고, 뭐 요마여고, 영신여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도 선덕고 정도의 시험 범위 분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문교 기준으로 2.5배에서 많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시험 범위 분량이요. 그래서 작품 수로 따졌을 때 보통 이제 40작품에서 많을 때는 45작품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가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야 왜 저 선생이, 저 김병호라는 강사가 선행이 좀 필요한 학교라고 했는지 아마 조금은 이제 감을 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 대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작품 분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 스케줄을 짜는 것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학원에서는 어쨌든 그 많은 분량의 작품이라든가 지문들을 소화를 시켜주거든요. 소화를 시켜주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신 기간 1주차부터 1주차 있을 때 수업에서 뭐 한 3시간이나 많으면 뭐 한 4시간 정도 되겠죠. 뭐 길면 한 5시간 수업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작품에서 뭐 많으면 한 10작품까지 소화를 시켜줬다. 그날 하루 동안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 되면은 그 다른 작품, 그 다음 주 되면은 다른 작품, 그 다음 주 되면은 다른 작품. 그럼 4주 동안 한 주에 10작품씩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무려 4주 동안 40작품이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선덕고의 그 시험 분량을 보면 작품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 수를 따져보면 한 45작품 정도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비문학 같은 것도 하나의 지문, 그거를 하나의 작품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45작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4주 동안 40작품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5주차 들어가면은 나머지 5작품 소화시키고 이제 뭐 모의고사, 그러니까 내신 모의고사를 치러본다든가 이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1주차에 공부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통 2주차 때 배운 분량에 대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고 점검을 해줍니다. 그럼 2주차 됐을 때는 한 주 동안 1주차에 배웠던 어떤 작품들에 대한 공부가 숙제로서 남겠죠. 근데 문제는 3주차, 4주차, 5주차가 되면 기존의 학교에서 내주고 있는 수행평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신 분석 1주차부터 따라와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4주차 되면 실제로 1주차 때 공부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복습이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딱 한 주 정도만 공부가 되고 공백으로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접근했던, 그저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만, 그것만 충실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충실하다고 말씀드리죠.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똑바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 학교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야, 그건 너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돌려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선덕고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아이가 잠 줄여가면서 피곤해 쩔어가면서 하품해 가면서 공부해요. 그런데도 성적이 똑바로 안 나요.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신 기간 때 나타나고 있는 활용 전략, 스케줄 자체를 잘못 짜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찾으시라도 선떡고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공부를 같이 하는 학원을 찾으시더라도 이 스케줄을 그냥 단순히 짜주는 것 뿐만 아니라 매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선생을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에서 보면, 제가 경험한 이제 고교, 물론 이제 강남권에 있었던, 저도 대치동에서 수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강남권, 특정 학교를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네, 언급은 안 하고, 어쨌든, 그 경험했던 그 강남권을 조금 제외하고는, 외부 지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학교가 바로 선덕고였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 지금 학원 보내시면서 혹시나 관연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걸 변형하는 모의고사를 교재로 받아오고 그걸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고 있다라면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선덕고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죠. 외부 지문의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기출을 통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효과가 그만큼 반감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이한테 너 성적 왜 이렇게 안 나왔니? 너 기출 한번 풀어봤어. 그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실제로 이 문제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덕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선덕고로 보냈다라고 했다라면 일반 인문계 부모님들에 비해서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네. 강사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회에서 일반적인 국어에 대해 일반적인 국어 성적 올리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해봐야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네. 일반적인 내신 대비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김병호 선생님 너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약속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스케줄을 짜준 수준이 아닙니다. 짠 스케줄이 실제로 5주 후에 또는 6주 후에 우리 아이가 철저하게 내신 대비에 내신에 들어가는 이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끝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제대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집에 돌아갔을 때 복습이 그냥 한 주차 넘어갈 때 그 많은 양을 한 번 듣고 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작품들이 반복해서 점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점검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학생 본인이 저는 이제 응용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선덕고 문제들, 국어 문제를 보면서도 제가 잠깐 이렇게 헛웃음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자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선덕고 국어 프로그램, 실제 학교에서 출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 같은 걸 생각해보면 되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방금 그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 보기 지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학작품하고 그 국어 선생님이 출제하신 국어 선생님이 뭐 봤던 어떤 영화의 텍스트 같은 것들을 비교 분석하게 만들어요. 이게 제가 같은 국어 과목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공교육의 그 선덕고 국어 선생님들에게 저는 고맙다 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연구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두서없이 조금 말이 정리가 나름대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선덕고 가지고는 2시간 이상 이렇게 막 드릴 말씀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올릴 때 어쨌든 나름대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상을 좀 찍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만들고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 이 얘기를 해볼까? 근데 이거 이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도 계속 지금 그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말이 약간 두서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선덕고의 이것만큼은 꼭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기출이 무력화되어 있고, 흔히 얘기하는 뭐 자습성화 평가 문제집 수준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선도과 교재들을 학원에서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문제들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으로만 절대 승부 볼 수 없는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문제의 양이라는 부분이 있고 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정 부분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가 선생으로부터 교감 또는 어떤 지도를 받음으로써 학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본인이 자기 혼자 이뤄내야 될 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일정 부분 어떤 개념적인 부분 또는 작품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유사 문제라든가 어떤 유형별 문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양적인 학습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도고 같은 경우에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해서는 죄송합니다. 실제로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굳이 원점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70점에서 75점, 75점도 못 갑니다. 70점이 거의 저는 마지노선으로 봐요. 그 이상 우리 아이가 점수를 만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계신다면 질적인 부분에서의 수업,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뭐냐? 이 학교는 지문 자체에 대해서 또는 문장을 봤을 때 또는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선지를 봤을 때 처음 보는 어떤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독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해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해력입니다. 네, 독해력이라는 거죠. 결국 글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어떤 쪽집게식 어떤 강의식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준으로는 절대 선덕에선 좋은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실은 선덕 담당 그 국어 강사들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학원 안에 선덕고 아이가 좀 적은 인원이다 라고 하면 그 강사가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 한 명이 어떤 특정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원은 선독고 안 받습니다. 이런 학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선생 입장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했는데 막상 5주 후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성적이 좀 나와야지 선생도 힘이 나고 의미가 있잖아요. 보람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 대비, 이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이제 강의하고 수업하는 어떤 그 과정이 될 겁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체가 벌써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보통 10명이 보통 넘어가죠. 저도 고백하자면 선도고에서 10명 넘게, 20명 넘게도 수업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차원에서 경험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보강도 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도 해주고 제 나름대로는 선덕에 신경을 쓰고 힘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원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 버리면은 학생이 저를 통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교육적 효과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덕고에서 좋은 성적을 좀 얻고 싶다. 이때 좋은 성적이라는 것은 우선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강의식으로 전달만 하는 또는 그런 수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재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 선독고 문제 형태들을 보면서 이 선생들이 이제 어떤 수능 형태에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 문제제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갖다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느끼세요. 단순히 난이도만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 동의할 수 있어요. 평가원에서 내고 있는 질이 좋은 고급 난이도의 문제 형태.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 형태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의 길이 그리고 선택지의 길이를 보면 특히 문제에서 선택지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평가원 수능 문제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 얘기 듣고 조금 충격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선덕고 내신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선덕고 내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면 뭐 수능 문제는 뭐 쉽게 그냥 풀어내는 거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제 형태가 실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타 학교 부모님이 이걸 보시고 뭐 선덕고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보신다든가 이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이 선덕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주로 이제 보겠지만 이분들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해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선덕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덕고 나름의 수업, 특히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제대로 소화를 하고 심화 학습을 해야만 대처가 가능한 형태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하면 그 대안이라는 것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선덕고 학생들을 이제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최대 4명까지만입니다. 한 클래스에 4명까지만 운용을 하고요. 적어도 책임 수업을 진행할게요. 제 수업 커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케줄 같이 만들고요. 스케줄 관리하고요. 세 번째, 독해력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 제대로 하려면 그 이상 인원으로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내면적으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 또는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독고 수업에서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정된 수업으로 마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더 이제 뭐 혹시나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그 클래스가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약을 이제 걸어둔다든가 아니면 시간표로 다른 시간표로 배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독고에 대해서는 케이스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타 과목과의 어떤 안배라든가 어떤 특징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실제 어떤 전화 상담 문의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